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이제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올해 4월 이후로 나스닥이 40% 이상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 글쎄요, 일단 이번 주 여러 가지 또 잭슨 홀 미팅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그 이벤트는 넘겨봐야 시장 방향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뭐 멀리 가려면 좀 중간에 쉴 줄도 그럼요. 알아야죠. 예. 어떻게 계속 내달리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는 네. 당연한 과정인 거고. 다만 이게 예.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어디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은 찍어내기 마련이고 네. 돈 찍어내는 만큼 다른 것들은 그 숫자로 표현되는 가격이 됐건 가치가 됐건 막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우상향은 뭐 믿어 의심치 않는데 네. 한 번씩 그 주기적으로 좀 깊은 조정이 있을 때가 있고 네. 얕은 조정이 있을 때가 있고 그 중에 어느 쪽일까가 이제 늘 궁금한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또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지나봐야 예. 아는 거지만 뭐 계속 저희대로 좀 와서 아까 우리 모닝벨의 마지막 코너 임선우 우리 또 리포터가 그거 했잖아요. 미국 분위기 설명하면서 이제 또 갑자기 버블론 내지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AI. 뭐 네. AI 버블론이 나오고 뭐 좀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런 소리가 월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그거 합니다. 저도 뭐 시황쟁이 중에 한 명이지만 이 시황쟁이들이 그래요. 네네. 장 좋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음. 그저 계속 갈 것 같이 얘기하고 뭐 AI로 인한 어떤 생산성 향상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다가 장 빠지기 시작하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이런 소리 합니다. 그게 시장이에요 보면. 근데 뭐 4월 이후에 40%나 올랐다라고 하면 사실 쉬어갈 만한 타이밍도 네, 됐고 그러니까, 때마침인데 예. 뭐 이 가운데 또 인텔 최근에 보면 트럼프 정부가 인텔 지분을 확보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지금 좀 전에 나온 얘기는 삼성전자에도 투자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뉴스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네요. 샘 올트만의 저 얘기는 뭘까요? 우리 오픈 AI 말고는 나머지는 거품이야 이 얘기인가? 자기들 빼고는 좀 자기 포함 거품인가?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이제 조금 이렇게 뭐 한번 진지하게 한번 시장을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우리가 먼저 시작했던 조정의 조짐이 약간 미국장에서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요. 뭐 제가 8월부터는 8, 9, 10월이 좀 어려운 계절성이 생긴다 맞아요. 네,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8월 1일 하루만 좀 조정받고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예, 역시 그 계절성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예. 그 과거에 평균적으로 패턴이라는 것은 늘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를 들어도.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달려왔고 우리나라도 상반기에 세계 한때 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계 1, 2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올해. 그러니까 예. 결국 호사다마라고 일단 세게 달려오다 보면 그 다음에 항상 뭔가 좀 조정의 빌미가 충분히 주어질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온갖 걱정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갖 희망이 있었다면 네. 불과 며칠 만에 또 이제 온갖 걱정거리가 다 이제 팝업되는 막 예. 떠오르는 예.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원래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미스터 마켓이지 않습니까? 비싼 네. 마켓. 예, 그러니까 네. 어제는 그러니까 약간 그 조울증 환자 같다. 시장은 어제는 엄청 막 신나서 희낙락해서 나한테 오더니 오늘은 막 징징 울면서 나한테 와서 내 주식 좀 사달라. 어제는 나 안 팔아 뭐 이러고 이렇게 매일매일 예, 이제 예. 이렇게 바뀐다 뭐 이런 얘기라서 그래 놓고 보면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갖고 간 차트가 저기 열려 있네요. 이제 지금 보면 다들 걱정이 왜 우리만 안 돼? 우리 시장만 안 돼?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좀 전 세계적으로 한 달 사이에는 우리가 제일 좀 부진한 것만은 맞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기준으로 한 달간 보면 우리 코스피가 마이너스 1.2% 정도 되는데요. 연체율은 그래도 31%라 상위권에
최상위권 안에 지금 탑10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거다. 주요 경제국 중에서 놓고 보면요. 일단은 그렇고 지금 최근 한 달의 흐름을 가장 놓고 보면은 일단은 우리만 빠진 게 아니라 상위권에서 같이 경쟁하던 폴란드나 독일 같은데 거기도 우리 위에 보면은 이 한 달 수익률이 보시면 별로 재미없죠. 지금 보시면은 독일도 거의 보합, 폴란드도 약보합 뭐 이 정도 수준이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빠지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 자체는 일단은 연초 이후에 한 6월 말 7월까지 잘 달리던 국가들이 좀 쉬어가는 장세인 것만은 첫 번째로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연초 이후에 잘 달리가도 지금도 잘 달리는 나라들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스페인이 있는데 보시면 지금 한 달간 거의 10% 가까이 베트남 9.7, 스페인 9%, 연초 이후로도 34, 31,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앞서고 있죠. 근데 베트남은 좀 위태위태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사실 왜냐하면 돈을 저기 너무 풀고 있어요. 그래서 피치가 지난 주말에는 경고도 했죠. 너희 그렇게 돈 풀다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사실은 베트남은 좀 위험한 게임을 지금 분명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 스페인은 유럽 내에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5% 올해 2.6 내년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1% 올해 겨우 될까 말까 한데 그거에 비하면 독일은 뭐 우리보다 더 못하고 그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여전히 좀 뒷받침되는 나라의 주가가 연초 이후에도 좋고 지금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본이 사실상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한 달 오른 게 올해 연초 이후에 오른 거 다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10% 가까이 올랐는데 그게 연초 이후로도 그 정도 되거든요. 결국은 일본은 워낙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좀 오른 건 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적어도 지금 한 달까지의 흐름을 놓고 봐서는 우리만 소외되고 우리만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우리 시장 내에서도 순환매가 있다면 국가 간에도 일종의 진짜 순환매라고 좀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떤 흐름이 그러니까 못 간 집들이 조금 더 잘 가고 한 달 동안 잘 간 집들은 좀 쉬어가고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표를 보여주시길래 갑자기 우리 한국 위에 폴란드가 있어가지고 연초 이후 35% 성적은 제일 좋길래 항상 우리가 1, 2등을 다퉜습니다. 폴란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어봤어요. 얘한테 물어봤더니만 시총이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우리가 2024년 작년 말 기준으로 1조 7,600억 달러 폴란드는 금년 2월 기준으로 4,537억 달러 우리가 얘들보다 434 거의 뭐 한 4배 가까이 시총이 크네요. 맞습니다. 베트남은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우리 한국 경제 흔히 말하는 적어도 10위 근방에서 노는 그런 그 탄탄한 나라인데 경제 규모로 보나 세계 교역 그거로 보나 거기에 비하면은 뭔가 좀 아쉬워. 그게 이제 어제 사실은 기재위 그 질의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좀 더 실망들이 좀 나타났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랑 이소영 그 민주당 의원이 둘이 대화를 한 거 보니까 이런 표로 그렇지만 그 경제부총리께서 이번 관세 협상에 이런 거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자본시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그 뒤에서 백업해주는 소위 그 스텝 조직들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시장을 잘 모른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쪽 분야 지금 원래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5천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기재부의 지금 소위 고위 관리들의 PBR을 10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PBR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게 이제 그거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을 잘 모르는데 역으로 말하면 시장에 대해서 논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그렇죠.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거는 진짜로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적어도 왜 세제 개편안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그 시장에 실망스럽게 나왔는지가 어제의 그러한 약간의 그 한편의 그 질의응답에서 많은 것이 좀 증명이 됐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소위 그 민주당 주도의 그러니까 당정 협의를 지금 세제 개편안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정부보다는 당 쪽에서 좀 더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여론과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열리고 공부하는 쪽이 좀 더 주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어제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 말씀 하니까 또 이 기사가 아침에 오면서 봤던 기사 중에 한 대목이 생각나서 또 한번 다시 들어가 봅니다. 미셸 바우먼 그 연준 이사가 어제 무슨 크립토 관련한 행사에서 그 얘기를 했네요. 연준 직원들의 가상자산 소유를 갖다가 소량에 한해서 허용해야 한다. 직접 경험을 해봐야 감독 업무 더 잘할 수 있다. 이 소유 및 이전 프로세스가 어떻게 흐르는지 실험하고 이해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아무리 많은 책과 기사를 읽었다고 해도 심지어 또 그것에 대해 썼더라도 스키를 한 번도 신어보거나 타지 않은 사람이 스키 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나는 결코 신뢰하지 않겠다. 이거 이제 글로벌 모니터 기사 중에 제가 인용합니다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키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 스키를 이렇게 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례는. 네. 근데 잘못하다가 또 이게 심판이 선수로 뛰면 또 위험하니까요. 심판이 선수로 뛰면 그렇죠. 네. 네. 아니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수출세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엔비디아하고 AMD에 대해서 중국에 판매하는 칩에 대해서 15% 매출의 15%를 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산업에까지도 다른 기업에까지도 좀 확대시킬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스카페센트가 심지어는 그 엔비디아, AMD에 대해서 베타 테스트다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이러면 결과적으로 교역량이라든지 수출 수입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는 정말로 그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중국에 수출하려면은 우리한테 새로운 수출세네 뭐 네. 이거잖아요. 예, 예, 지금 그러다 예. 보니까 엔비디아에서는 지금 그 H20이죠. 네네. H20 중국형 저사양 가격을 한 18% 올린다는 겁니다. 지금 그레이지 자기 그대로 중국에 받아갖고 네네. 행정부 된다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표현했지만 정말 돈의 진심인 것 같아요. 트럼프 그러니까요. 행정부는. 예, 이게 다른 산업까지도 확대할 거를 지금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사실은 관세인 거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1차적으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차트 갖고 온 게 이제 페덱스 네. 차트인데 제가 이제 페덱스 주가가 S&P 500에 또는 전 세계 지수에 선행한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지금 요게 이제 그 짙은 색 지금 0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게 이게 이제 페덱스의 그러니까 이게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지금 이제 역성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로 내려와 있는데 이거를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지금 세계 무역량이 쫓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페덱스 주가가 미리 빠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관세로 여기저기를 많이 흔들어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봤던 우리나라와 독일 같은 대표적으로 또 무역 의존도가 높은 큰 나라들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둔화가 되는 이유도 네. 굳이 좀 찾아보자면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아까 방금 그 뭐 트럼프 삼성 뭐 얘기 예, 있어서 예. 저도 잠깐 좀 찾아보니까 대만 애널리스트가 약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칩 액트 이거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네. 칩 액트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바이든 때 그 소위 그 보조금 주는 거 있었잖아요. 네, 칩스법이라고 해서. 예, 칩스법. 이게 그 미국에다가 투자를 할 때 돈을 보조금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우리한테 받는 대신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10% 지분 지금 받듯이 네. 지금 삼성이나 지금 TSMC나 AMD 여기도 지금 칩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잖아요. 네. 너희들도 우리 보조금 받는 만큼 지분을 지분. 우리한테 좀 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투자라고 할 수는 없죠. 지분을 뺏어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뺏어가는 보조금을 준 거고. 만큼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맞바꾸는 거죠. 예, 말하자면 예, 예. 인텔도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지분 내나 하듯이 미국에 공장 세울 때 우리가 보조금 줬잖아. 네. 그만큼 지분 내나. 네네. 라는 걸 생각한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수출세하고 어찌 보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이제 이게 단지 이제 너희들 그 소위 장사할 때 돈 세금 걷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희 투자하는데 투자에 대한 돈을 좀 넣어줬으니까 그만큼 지분 내놔.
라는 권리를 우리 미국 정부는 갖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으로는. 그래서 공짜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예. 그 보조가 아니죠. 네, 엄밀히 말하면. 보조가 아니네. 예. 근데 이게 될진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상황이 뭐랄까 트럼프 정부는 이게 어나더 레벨로 항상 이게 새로운 것을 세상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정부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기업들한테 자국 기업들한테 주는 보조금이나 바이든 행정부 때 무슨 IRA 같은 데서 주는 보조금하고는 지금 분명 성격이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때는 진짜 보조금 퍼주는 거였다는데 네. 퍼주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꼭 어떤 정책적 그게 있잖아요. 왜 누가 어느 쪽을 찍어주느냐 밀어주느냐. 근데 저렇게 되면 이제 받는 쪽도 할 말 없는 거 뭐 당당한 거죠. 지분 주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정말로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네. 이 공산당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희한한 이제 걸로 가는 말해서, 거죠. 어떤 국가가 모든 걸 소유하겠다는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걸 좀 확대해 보면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조금 이상해지는 거죠.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한 거긴 한데 이게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하는 것이 이게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근간인 시장주의, 시장에서 모든 것이 이게 효율성을 향해서 쫓아가는 뭐 이런 것은 이제 점점 무너져가는 것이 돼서 좀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하고 확실히 달라요. 그죠? 가야 이제 트럼프 임기 이후에 계속 지금 같은 미국의 분위기 내지는 이런 식으로 가나하고 또 그때 가서는 또 확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젤렌스키 회담에서 놀랐던 거는 그 많은 유럽 정상을 갖다가 하루 이틀 만에 백악관으로 불러들이는 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불러들였다고 해야 될까요? 유럽 정상들이 그냥 알아서 뭐 오라니까 갔다고 할까? 유럽은 소위 이제 1,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네. 또 러시아에 대한 약간 포비아? 그런 게 있죠. 두려움이 분명히 있어서 예. 이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유럽은 있거든요. 특히 예. 이제 그 근처에 붙어 사는 나라들은 예. 아까 우리가 봤던 폴란드 이런 데 대표적으로 바닥 붙어 있죠. 예. 그리고 사실 독일한테도 당했지만 러시아한테도 엄청 당한 나라거든요. 네. 폴란드가. 그래서 우리나라 전차 이런 거 엄청 수입하는 이유도 사실은 폴란드는 그런 이유가 분명 전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은 조금 우리가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엄청난 얘기를 할 때 방위비 얘기할 때도 한쪽 편에서는 좀 아슬아슬하게 늘 여겼던 이유도 사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도 이제 6.25도 거치고 과거에 이제 그 소위 북방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유럽도 똑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이 그거를 엄청나게 좀 교묘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 근데 지금 사실 트럼프가 이제 인텔 그 지분 확보하는 거랑 삼성전자 투자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인텔은 자국 기업인 거고. 맞습니다. 자국 기업의 어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지분을 확보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삼성전자나 TSMC 쪽은 또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이건. 이게 자리세 내면 이건 거죠. 자리세. 우리 시장에서 내 구역에서 장사하려면 자리세 내 뭐 이런 거죠 사실. 예를 들어서 아까 소개됐습니다만 글로벌 비즈에서 저기 애플이 인도에서 전부 다 생산하겠다. 네, 인도는 지금 관세율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지난번에 팀 쿡이 백악관에 와가지고 막 선물도 주고 트럼프한테 이렇게 호감을 사고 뭐 미국 내 투자 공장 설립 이런 것도 약속하고 했으니까 인도에 때리는 관세가 애플 아이폰에는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만은 맞아요. 빼주겠다는 예, 얘기죠. 그때. 예. 네. 그러니까 유예. 소리. 진짜 엿장수 마음대 아니 케바케네. 전 세계 가장 힘이 센 엿장수입니다. 힘이 센 엿장수. 아니 그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얘기로는 이번에 그 미러 정상회담 이후에 또 유럽 정상들 모여가지고 다자회담 하기 전에 그 언론들 불러들이기 전에 본인들끼리 이제 속닥속닥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그게 네. 지금 흘려 나갔다는 거잖아요. 마이크가 켰는지 모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게 트럼프가 진짜 몰랐겠느냐. 사실은 알고서 쓰여진 각본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저는 트럼프가 미디어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거기에는 근접한 그렇죠. 왜냐면 그 어펜디스인가요? 그 소위 그 You Fire 예, 이걸로 사실은 예. 대통령까지 된 예, 사람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과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면 자기의 영향력이 가장 센지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예. 네, 네, 예, 네. 그런 전 세계 대통령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활용했을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게 마이크 켜준 줄 모르고 트럼프의 속내가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네. 사실 알고 보면은 트럼프의 성향상 모르는 게 아니라 짜여진 각본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거의 거기에 그죠. 예, 한 표를. 그래요. 제목 하나를 달든 뭘 이렇게 하든 간에 어떻게 하든 깔려고 하는 거 참 보면은 아, 이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아예 이제 이골이 났던데요. 내가 이러면 또 너희 언론들은 또 뭐라고 또 날 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뭐 노딜이라고 벌써 막 폄하하고 무슨 뭐 비평가들은 전부 막 날 못 잡으면서 얘기하는데 여유롭더라고요. 근데 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향후 몇 주 안에 이제 진짜 푸틴하고 젤렌스키가 만나고 그다음 3자 회담도 가고 휴전이 됐건 평화협정이 됐건 이게 또 다르더만요. 휴전하고 평화협정은. 그렇죠. 평화협정은 종전인. 평화협정은 종전인데 예. 그렇게 하면서 땅 따먹기 끝나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 와중에 백악관에서 그 회동하는 와중에 어제 또 하나 보니 그게 나왔더만요.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거쳐서 폴란드가로 가는 그 송유관 파괴가 됐다고. 다들 뭐 웃으면서 하하호호하고 포옹하고 뭐 볼키스하고 합니다만 저 와중에도 보니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제가 보기에도 노벨 평화상의 진심인 것 같거든요. 정말로.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합심해 갖고 좀 빨리 수여하고 빨리 수혜하고. 마무리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그 페덱스 그 무역량 둔화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최근에 이제 나온 경기 지표 중에 보니까 중국이 의외로 지금 보니까 소매 판매 증가율 자체가 급감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만성적으로 좀 어려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른 나라들은 약간 블랙스완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면 중국은 약간 그 소위 회색 코뿔소 우려 계속 다가오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소매 판매가 5월에 피크를 찍고 그때는 거의 6% 넘어가면서 엄청들 환호했는데 그 소위 약발이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러한 부양책 보조금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2달 연속 급락하면서 지금 3.7%까지 검정색 선 예.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산업 생산은 그래도 이제 수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6% 전후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중국은 중국 정부가 부양을 뭔가를 안 하면 소비가 잘 안 이루어지는 사실은 상당히 좀 부진한 측면이 분명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어디서 극명히 나타나느냐 이게 소위 바이탈이라고 하잖아요. 막 네. 심장이 뛰고 맥박이 막 잘 뛰어줘야지 이게 경기가 좋아질 텐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대출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을 안 빌려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차트 혹시 그러면 중국 대출 증가율을 보여주시면 지금 부동산이야 지난 3년간 지금 보시면 회색선입니다. 일부러라도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 지금 낮춰놓긴 한데 이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좀 눌리다 보니까 나머지 분야, 특히 산업, 인프라, 서비스 전반적으로 다 지금 대출 증가율이 좀 많이 좀 둔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중국은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이 넘버 때문에 좀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결론 이겁니다. 이번에 밴뉴스가 굿뉴스가 될 거냐에 대한 네. 고민인 것 같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시기적으로는 보통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부양책들을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9월 우리 지금 10월 초인가가 지금 중국 우리나라는 이제 똑같으니까 예. 추석이 앞서 있으니까 아마 9월 중하순 정도의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가능성 뭐 이런 기대감들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쨌든 중국의 경기 지표는 분명 나쁜데 오히려 중국 정부의 그러한 그 움직임을 좀 더 소위 추가 부양책을 밀어올리는 그런 상승 압력 작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9월 이후로는 중국발 오히려 이제 소위 추가 부양책 호재 뭐 이런 것도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악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결국 부양책을 갖다가 또 기대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이제 흘러가니까. 네. 그것 때문에 다 전 세계가 다 부채 더미에 지금 목 졸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운동에서
운동해서 근육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뭐 고통스럽죠. 운동에서 근육 키우면 아, 고통스럽죠. 예. 네. 오늘 뭐 장 열리기 전에 조금 마음의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만 뭐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 뭐 야간 선물도 그렇고 프리마켓도 그렇고 해서 뭐 얼마나 두드려 맞고 얼마나 아플지는 또 이따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유 그 전에 어쨌거나 이거 미국 이제 장이 조금 흔들리니까 이 얘기 나오잖아요. 고평가 논란 뉴욕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대목은. 뭐 이게 양쪽으로 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고평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예. 뭐 네. 왜냐하면 그냥 지금 나스닥은 27배, 28배, S&P도 23배 뭐 이렇게 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직전 고점을 이미 다 뚫고 올라가 버린. 예. 그러니까 S&P는 거의 2021년도 고점 수준까지 와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지금 뚫고 위로 올라간 예. 거죠 지금. 그래서 역대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버블이 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럼 이 차트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6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것이 이제 총 그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9가지 지표. 뭐 보통 이제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과거 P, 그러니까 소위 트레이딩 P, 그다음에 선행 P, CAP, 그다음에 PBR, PSR, 뭐 EV, EBITDA, Q 레이셔, 마켓캡 투 GDP 뭐 이런 것을 다 갖고 이것이 지난 120년 동안 꼴찌부터 1등까지 총 100분위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 소위 우리는 상위 1%라는데 100분위 통계에서는 이 100번째를 제일 좋은 걸로 봐요. 제일 높은 걸로. 1이 제일 꼴찌고 100으로 보는데 어쨌든 네. 100에 속한 것이 2029년 그 소위 그 세계 대공황 직전의 피크 때. 그다음에 두 번째가 1999년 닷컴 버블 때. 지금이 곧 딱 세 번째입니다. 지금 거의 그 소위 우리로 따지면 상위 1% 수준의 거의 완벽한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역으로 말하면 시장의 투자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잘못될 게 없어. 앞으로 계속 잘 될 거야. 이것을 이제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역으로 말하면 조그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좀 아슬아슬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 8, 9, 10월 달에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 상에서 지금 계절성을 맞이하기 때문에 좀 더 변동성이 클 수 있겠다라는 각오는 가지고 지금 10월 말까지는 좀 찬바람 불기 전까지는 조금은 각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1.8% 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3,092, 코스닥이 1.7% 역시 약세가 예상되고 호가에서는 774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2%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69,800원. SK하이닉스가 4%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25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2.6%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7만 4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내림세가 예상되고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0.6%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7,500원. KB금융이 소폭 오름세 예상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7% 하락 예상됩니다. 기아도 1.9%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0만 2천 원. HD현대중공업 예상 체결가 43만 5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1.8%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1만 9천 원, 에코프로, 에코프로 모두 2%대 하락 예상되고요. 페트론이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0만 7,500원이고 이 가운데 파마리서치가 지금 22% 급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3만 1,0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은 오늘 6%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18만 8,700원이고 ABL바이오 3% 하락 예상되고요. HLB 1.4% 내림세 예상됩니다. 레인보로보틱스 호가는 26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가량 남았는데 글쎄요, 일단 오늘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네요. 네, 그렇네요. 예. 저거는 또 이렇게 약간 곰들이 약간 동시효과에서 약간 겁주는 감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좀 과하네. 그죠? 예, 그렇죠.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또 다를 뚜껑 수도 열어봐야 있기 때문에. 되겠는 거고. 예. 어차피 이렇게 뭐 21선까지 하회하고
이렇게 패턴상으로 봤을 때 또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3,050원 한번 찍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오늘 찍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가서야 이제 뭐 좀 조정 얼추 이 정도면 됐나 하고 뭐 반등 나오다가 그 무너지면 그 다음은 뭐 2,900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네. 뭐 좌우지간 또 지난번처럼 또 시장이 되게 한번 울어야 저쪽에 정치권에서 또 움직일라나 우리는 뭐 채권 야경단도 없고 그냥 주식 자해단이 나와야 되나? 자해까지는 좀 그렇고요. 자해는 좀 그렇죠. 자경단. 네. 자경단. 네. 주식 자경단. 자해하고 자경은 또 느낌이 다르네요. 네, 예,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보여주신 그 차트에 뭐 평균 100분위는 설명은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그래프 자체가 딱 벌써 시계열로 S&P 500하고 겹쳐 놓으니까 저쯤 갔을 때는 장 꺾였네 하는 차원에서 조심해야겠다 싶은 그거는 이제 인사이트는 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는데 또 이거는 뭐예요? 지금 대표님, 송 대표님. 골판지 얘기는 뭐예요, 이거? 골판지요. 예. 골판지 전에 저걸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는 트럼프가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는 엄청 싫어하잖아요. 물론 누구나 듣기 싫은 소리는 싫은데 예. 심지어는 이제 일반 사기업이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에 대해서 아. 공격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좀 저도 그런 거 처음 봤는데 진짜로. 그 솔로몬 CEO 보고 니는 뭐 DJ나 해라 이러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골드만삭스 그 이코노미스트는 유명한 분이거든요. 누구였죠? 얀 이름이 하여튼 얀 하치우스.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맞추고 예, 사실은 예. 거의 30년인가 하여튼 거기서 엄청나게 얀 하치우스를 건드렸고. 예, 근데 어쨌거나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 관세를 예. 수출 기업들 외국에서 다 낸다. 우리는 해외에서 돈을 다 벌어들이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월 우리가 300억 달러 벌고 있어. 막 뭐 이러고 있는데. 연간 3천억 달러.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의하면 저희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6월까지 보면 기업들이 마진을 줄여가면서 지금 관세의 그 소위 대부분 64%를 미국 기업들이 지금 다 부담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소비자가 22% 합쳐보면은 거의 86%를 다 내고 있고 해외 수출 기업은 15%밖에 안 내고 있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짙은 파란색. 지금 왼쪽에. 네. 그러면 이것이 10월 가면 어떻게 될 거냐? 기업도 마진 계속 땅 파서 장사할 수 없으니 네. 결국은 이것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거야. 그래서 10월 되면은 소비자가 거의 70% 가까이 다 낼 거고 해외 기업은 조금 더 내긴 하겠지만 15에서 한 25%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예. 기업들은 한 8%를 줄 거야.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하는 바는 지금은 미국의 기업의 마진이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겨울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수요가 줄거나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매출이 주는 거죠. 사실은. 이런 상황으로 지금 결국은 트럼프 관세는 미국 경제의 직격탄이야라고 지금 사실은 골드만삭스가 아픈 대목을 콕 집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 효과가 실제로 골판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올해 지금 상반기에 특히 2분기에 미국의 골판지 출하량이 그러니까 그 박스 있잖아요, 우리 주문하면 택배 할 때 택배 박스. 예, 박스. 박스 출하량이 마이너스 5% 역선장을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소비가 늘 거면 출하량 일단 그 앞에 택배 박스들이 출하가 먼저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소위 온라인 쇼핑, 우리 따지면 쿠팡 뭐 이런 데서 많이 쟁여놨다가 거기다가 물건 넣어서 택배로 보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줄었다는 게 좀 심각한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S&P 500이나 소매업 ETF는 여전히 잘 가고 있지만 거기에 선행해서 골판지의 전 세계 1등이 인터내셔널 페이퍼라는 회사입니다. 저기 그 붉은색 저기 주가거든요. 최근에 보면 주가가 급락을 했죠.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올해 지금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골판지가 지금 많이 미국 쪽에서는 좀 어려워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똑같은 상황으로 택배 회사로 따지면은 페덱스도 있지만 그 소위 UPS 주가도 지금 보시면 노란색 선인데 먼저 같은 시기에 다 같이 빠졌죠. 결론적으로 미국의 소비의 선행 지표격인
두 회사의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걸 봐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미국의 트럼프 관세 발일 수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경기의 후반부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미국의 소비가 앞으로 조금 더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가나 실제로 그 박스 출하량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다소 고평가됐다 이런 쪽인데 이 부분은 또 질문했다가 또 정민행한테 끊기겠지만. 예, 그냥 개장하고 들어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자. 개장합니다. 네, 8월 2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빅테크 관련주들, 대형 기술주들에서 물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나스닥이 1% 넘게 떨어진 상황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호가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또 정책적인 부분까지도 좀 악재로 인식이 되면서 하락이 좀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9% 하락입니다. 3,121. 코스닥 1% 약세입니다. 778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떨어집니다. 소폭 하락입니다. 69,8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3% 넘게 떨어지네요. 지금 254,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5% 하락합니다. 382,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내림세 102만 1,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7% 떨어집니다. 현대차도 소폭 하락, 지금 보합권 움직임 이어집니다. 21만 9,000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 떨어집니다. 81만 8,000원. KB금융은 좀 올라갑니다. 11만 200원이고요. 기아가 보합이고 셀트리온은 0.6% 하락입니다. 그래도 호가보다는 분위기가 괜찮죠.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진이 2% 떨어집니다. 2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41만 7,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2% 안팎으로 좀 떨어집니다. 펩트론이 2.4% 올라갑니다. 30만 8,500원. 파마리서치가 2% 약세고요. 이 가운데 삼천당제약이 4% 상승하면서 지금 나흘 만에 반등을 보여줍니다. 18만 5천 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1.98%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14만 3,900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단독으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아일리아 시밀러가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에 따라서 삼천당제약은 지금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 ABL바이오가 3.6% 하락합니다. 8만 1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1.5% 약세 25만 7천 원. HLB도 하락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나갤러리아가 6% 강세입니다. 1,193원 선,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좀 올라갑니다. 오늘 백화점주가 약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KT가 좀 0.5%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82개에 불과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746개.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195개고 하락하는 종목이 1,362개입니다. 자, 수급 상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1,91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96억 원, 1,235억 원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128억 원, 128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20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2원 60전 상승한 1,394만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1%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오늘 대표님은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장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말씀 주신 네. 대로 지금 아까 그 소위 그 앞에 넥스트 트레이딩 쪽에서의 그 흐름에 비하면 뭐 상대적으로는 좀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확실하게 좀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상황인 건 그러게요. 맞죠. 그러니까 네. 이제 주가가 그 사이 못 오르는 정도
뭐 그 정도 외에는 지금 상황 딱히 뭔가 호재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 좀 뭐랄까요? 좀 오늘 하루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최근 들어서는 또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같이 밀려도 낙폭이 조금 더 크네요. 거긴 뭐 예. 예. 그리고 아까 또 네. 단독 기사 요즘 이렇게 삼성전자. 단독 기사가 많아요. 예. 이거를 단독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는데 왜냐하면 2020년, 21년에 그 단독에 많이 녹았어요. 그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네. 많아요. 단독 기사는. 네네. 그 좋은 걸 갖다가 왜 한 군데서만 얘기해? 동네방네 알려야죠. 동네 사람들 우리 허가 받았어요 이래야지. 왜 한 군데서만 그걸 하죠? 이제 단독 기사면 이제 이게 사실임이 확인이 확인되면 되면 이제 다른 데서도 계속 언론사에서도, 나오겠죠. 예,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샘 알트만이 이렇게 화두를 던졌어요. 네. AI에 대해서 여기도 조금 이렇게 버블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 부분 이제 안 그래도 자꾸 이제 닷컴 버블하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긴 나오고 또 AI 쪽에 그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들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이게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서부식 개척 시대에 돈을 버는 것은 곡괭이 장사랑 청바지 장사, 뭐 이런 그 얘기. 거라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것의 기대는 금광을 발견한 것에 대한 기대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AI도 어찌 보면은 AI의 곡괭이 청바지 장사는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TSMC 같은 데죠, 사실은. 예. 그리고 거기서 금광을 발견하는 데가 빅테크, 소위 플랫폼 회사들, 예. 오픈 AI, 뭐 그다음에 무슨 메타, 뭐 이런 데들이 사실은 그런 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두 개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 닷컴 버블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파이퍼 샌들러라는 지금 미국 증권사에서 나온 재밌는 차트를 갖고 와봤는데 그러니까 러셀 천의 그 소위 그 성장주 가치주의 두 개를 비교하면서 그때하고 좀 다르다라는 네. 건데요. 뭐냐면 성장주와 가치주의 상대 PBR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성장주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비싸졌다는 건데 지금 짙은 녹색선이 상대 PBR이고요. 위로 지금 닷컴 버블 때 과거에 2000년도에 보시면은 불쭉 한번 올라갔었죠. 그리고 한번 쭉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지금 녹색선이 엄청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장주와 가치주의 ROE 격차. 그러니까 그때는 주가는 성장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ROE 격차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은 못 버는데 주가만 올라갔다는 거죠. 회색선이 그거거든요. 회색선이 그러니까 서로 네. 따로 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보면은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실제로는 가치주에 비해서는 성장주들이 돈을 잘 벌고 있어. 잘 벌고 있다. 그 중에도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AI 시대의 소위 말하는 청바지 장사, 그 곡괭이 장사인 엔비디아, 또 SK 하이닉스, TSMC 돈을 긁어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의미 있는 이유 있는 상승이다. 그래서 쉽게 꺼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지금 AI 낙관론자들의 주장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작년부터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곡괭이 청바지 사다가 그 금을 열심히 좀 발견하려고 하는데 금이 계속 발견 안 되면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이 사라질 거잖아요. 네. 그게 소위 이제 아까 말했던 샘 알트만이 사실 오픈 AI에서 GPT-5가 망한 것 때문이기도 하긴 하지만 망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배팅 사이트에서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네. 여전히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구글 제미나이가 그냥 쫙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오픈 AI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현금을 태우고 있다고 캐시 네네. 번하고 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건 맞는데요. 이제 지금 샘 알트먼 입장에서는 제일 고생스러운 게 뭐냐면 자꾸 사람들을 빼가요. 엄청나게 돈을 주고 메타에서 빼가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빼가고 자꾸 빼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오픈AI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거는 주가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그 사이 인력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돈을 지불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적어도 지금 말하는 대로 곡괭이 장사까지는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걸 사다가 AI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뒷단 쪽은 돈을 잘 못 벌고 있다라는 것의 또 다른 방증이다. 너무 이쪽에 과하게 경쟁하는데 거기서 제가 저희지만 사실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 지금
줄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계속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AI 산업 내에서도 밸류 체인에서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K자로 소위 K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측면에서 놓고 보면 소위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분명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AI 관련 인력들은 진짜 눈 튀어나올 만한 돈 주고 데리고 가야 되는 게 그 사람들 실컷 개발해 놓고 나면 또 잘려요. 그러니까 뭐 몇 년 바짝 하고 평생 살 수 있도록 해줘야죠. 아직은 안 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없어서 지금 못 찾고 있는 못 찾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아니 근데 저기 뭡니까 실제 생산성이 그러면 AI 덕분에 늘었나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늘어이죠. 결국은 AI 그 서비스를 받아서 네.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네. 이게 똑같은 인력을 썼는데 훨씬 더 많은 아웃풋이 나와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산성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적어도 투자는 지금 늘고 있는데 지금 생산성 지표를 CBO라고 그래서 의회 예산국에서 지금 보시면은 빅테크가 M4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아마존 뭐 이런 데들, 구글 이런 데에서 지금 투자하는 것이 최근 2년 반 동안 급격하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2배 이상 지금 레벨로 늘어났는데 말씀 주셨던 생산성을 의회 예산국에서 5년 전에 추정한 그러한 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지금 현재의 생산성은 지금 저 점선 있잖아요. 네. 우상에 하는 점선이 5년 전에 예측한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에요. 근데 현재 실제로 계측되는 짙은 녹색선의 생산성 보면 5년 전에 예측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2년 반 동안 투자한 AI 투자가 적어도 원래 저걸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지금 AI에 돈을 엄청나게 좀 때려 퍼붓고 있는데 네. 그걸로 실제로 생산성 향상에 재미 보고 있지는 미국 경제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또 이게 투자 관점으로 좀 연결했을 때 이제 AI 자체는 혁신은 맞는데 과도한 기대와 투자는 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좀 보낸 것 같기도 하고요. 샘 맞습니다. 볼트만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또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또 밝혔잖아요. 뭐 거기는 일종의 이제 이미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네, 달려야죠.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예. 달려야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또 제가 앞서 얘기를 했다시피 또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 4월 이후 많이 올랐어요. 그럼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오히려 또 경기 방어주 쪽으로 큰 손들은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간밤에 네. 뉴욕 증시도 보니까 그런 쪽 섹터는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워낙 지금 주마가편 달린 데만 더 달리고 그걸 또 좁혀갖고 M7에다가 집중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상황의 그런 집중도도 걱정이지만 기술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예. 버블 얘기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정반대편 끝자락에 있는 반대편이 경기 방어주 대표적으로 네. 건강관리,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이 세 개를 합친 시가총액 비중이 좀 엄청나게 줄어서 그러니까 인기가 없다는 예, 얘기죠. 예. 줄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냐? 그러니까 빨간색 선인데 네. 지금 왼쪽으로 쫙 가보시면 2000년 수준까지 갔습니다. 딱 닷컴 버블 소위 그 고점일 네. 때 여긴 저점이었거든요. 그 정도 상당히 이게 딱 그 저점에 왔으니까 무조건 사야 돼. 이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좀 시장의 상황 자체는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역발상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가 너무 지금 AI 또 너무 잘 나가는 쪽에 집중돼 있다면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 시켜놓으면 저 사이에 특히 우리나라도 건강관리나 뭐 이런 필수 소비 쪽에 일부 수출재를 제약을 하면은 좀 재미없는 데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쪽 분야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담아놓으면 이 시장의 변동성이 흔들릴 때 상대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아, 지금 9시 11분짜리 잭슨홀 경계감의 코스피 하락 출발 3,100선도 위에 맞습니까 이거? 잭슨홀 경계감입니까 이게? 그건 좀 뭐랄까 근데 참. 근데 뭐 기자분들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유는 찾아야 되니. 뭐 이유는 찾아야 되겠고 국내 얘기 쪽은 함부로 못 쓰겠고. 네. 어? 잭슨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네. 뭔 얘기를 하겠어요 파월이 이 와중에. 원래는 잭슨홀 미팅이라는 건 그런 거 하는 때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떤 의제에 예. 대해서 논의하고 이번엔 노동시장 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뭐 생산성 이런 거 얘기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게 보통 이게 그 잭슨이라는 거는 그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 다 모여갖고 네. 큰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네. 큰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5년에 한 번씩 연준이 뭘 하냐면 자신들의 통화 정책 도구에 대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기름칠한 때입니다. 예. 그런데 5년 전에 딱 네. 2020년이죠. 코로나 때. 그때 뭘 했냐면 AIT라고 그래서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 그러니까 우리 딱 2%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위아래로 평균적으로 2%면 우리 용인할 거야. 유연성을 갖게 됐죠. 5년 후가 됐으면 원래 두 가지 않습니까?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그럼 최대 고용을 어떻게 볼 거냐? 예. 최대 고용 수치를 딱 정하지 않고 이젠 거기도 아마 유연성을 가지려고 할 거다. 아하. 그것 때문에 이제 아까 이제 노동 생산성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걸 것 같고요. 이번에 아마 그러한 이제 소위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발표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앞으로 연준이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일종의 이제 미리 보기 네.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긴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그 잭슨 홀 미팅 때문에 지금 주가가 우리나라 밀린다. 그거는 사이에 너무 많은 건너뛰기 했네요. 예, 계단이 여러 개가 좀 징검다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현물 순매수 따져보면 잭슨홀 걱정하는 건 우리 국내 개인밖에 없어요. 기관 외국인은 걱정 안 해요. 순매수예요. 이제 세계 시민이 됐네요. 네. 세계 시민이 됐네. 네, 네. 차라리 무슨 봉투법 때문이라고 하지. 그러면 당장 확 다가오지. 참네. 아유, 뭐 더 주실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투자 전략 차원에서는 그래도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싶어요. 전략이 지금은 이제 이게 원래 이제 항상 이게 마음이 조급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네, 예, 이제 시장이 네. 너무 바짝 달라붙어서 제가 모두의 전 세계 상황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연초에 많이 달렸던 데들이 같이 좀 헤매고 있다 말씀을 네. 드렸고 그렇게 놓고 보면 조금 우리가 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세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한 걸음 떨어지셔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향후 3개월간 뭐 변동성이 좀 커지긴 분명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사이에 좀 시장에 못 들어왔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소위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게 항상 이게 소위 그 심리 관리를 잘하셔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멘탈 관리?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